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뭐 동네가 다 조용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의 뒤쪽에 CBS라고 미국의 꽤 큰 TV 그 채널인데 동부, 중부, 서부를 다 관할하는 그런 방송국이다 보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KBS나 MBC 정도 각 지역의 CBS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저희 동네에 CBS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뭐 7월 4일날 뭐 불꽃놀이 보러 어디를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불꽃이 제 머리 위로 제 얼굴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착각을 들게 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차들은 막 앵앵앵 울고 그 왜 있잖아요. 그 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막 불꽃은 쾅쾅 터지고 막 번쩍번쩍 거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닌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막 주차는 난리가 나고, 그런데 막 서있던 차들은 앵앵거리고, 그래서 좀 복잡한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해마다 이제 7월 4일 날은 저희는 그냥 밥을 천천히 먹고 시간에 맞춰서 밖에 의자를 이렇게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면 목이 아프다는, 저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자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포커스가 안 맞아. 깜빡했을 때 하늘을 포커스를 맞추고 불꽃은 블러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불꽃이 맞아도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불꽃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불꽃은 이런데 사진을 찍히는 거는 그냥 찍찍찍 이렇게. 조금 카메라에 대해서 알고 보니 노출 맞나? 노출 시간을 좀 길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까지 다 잡혀서 이렇게 꽃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 카메라로 그거를 할 줄 몰라서 아마 올해도 못 찍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근데 동영상은 가끔 찍은데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그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메이시스에 갔어요. 왜냐면 메이시스에서 25불 이상 사면 10불 오프하는 쿠폰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난방 그 셔츠를 사려고 이제 갔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걔네가 보통의 그런 물건들에다가 막 스페셜이라고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쿠폰은 스페셜이 안 돼. 분명히 2년 전에는 제가 그 쿠폰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난방을 사드리고 각각 쿠폰을 여러 개 갖고 가가지고 이것도 10불 오프하고 저것도 10불 오프하고 그렇게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갖고 갔더니 그냥 세일 렉에 있어. 근데 세일 렉인데 오늘만 더 할인해 준다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스페셜을 딱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할인을 조금 더 해주는 대신에 10불 오프가 안 돼서 그냥 세일 가격에 난방을 일단 사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이 있으셔서 저희 아버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저는 그냥 딸이니까 아버지가 고집 부리면 그냥 내가 뒤로 백업해서 포기하고 맞추어 드리는 편인데, 2년 전에 난방을 사다 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3개를 사드렸는데 그 중에서 1개만 마음에 드신대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번 그거를 입으신다는 거지. 그게 어떤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그러한 사이즈의 체크 가라의 그 무늬와 그 색깔이 너무 좋으니 그거를 구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스트롬 렉에 가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셔츠를 보고 사이즈는 맞게끔, 요즘에는 클래식 핏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통짜루 같은 셔츠 잘 안 입잖아요. 커스텀 핏이나 슬림 핏. 그래서 약간 남자들도 몸매에 좀 이렇게 맞게끔 그런 셔츠를 많이 입는데 그거를 고르긴 골랐어요. 그것도 마이클 코르스 거를 골랐어요. 근데 세일을 왕창 해서 되게 싸게 샀어요. 35불인가에 샀어요. 그런데 이제 색깔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감도 여름에 긴팔 입으시기 좋게 아주 시원하게 생겼고 파란색으로 해서 체크 가라가 딱 돼서, 그래서 그냥 국제 택배로 보내드렸거든요. 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아버지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 목 뒤에 이렇게 한 개가 더 안쪽 감이 덧대어 있는 것도 없고 앞에 포켓도 없고 네가 보내줬던 그 원래 그거는 그 무늬가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는 무늬가 다른 아니 당연히 옷감이 다르면 무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 정확하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보다가 문자를 이제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브랜드에 가서 찾아보겠으나 그게 옛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무늬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미디움 사이즈의 그 커스텀 핏은 내가 구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간 거예요. 없지. 똑같은 무늬와 똑같은 사이즈의 뭐 그 패턴이 있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일단은 샀는데 이따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매시 가서 리턴을 하는 거고 좀 다른 데를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토미 거거든요. 근데 매장마다 조금 다르니까 다른 매시에 가보면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래 봐야죠.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사시죠. 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애들이랑 같이 가서 뵙고 문화원에서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시는데 거기 이제 제자분들이 같이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어서 저희가 인사도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왔는데 거기 가셨던 데가 당진이었어요. 근데 당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딱 오면 그런 병원을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8남매이신데 맨 마지막 막내 작은아버지가 만 66에 지난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심장마비가 탁 왔는데 마침 으드드드 하다가 앞에 차를 콩 박은 거야. 그래서 그 뭐 사고 처리와 경찰이 오고 뭐 이러다가 기다린 거지. 그래서 가까운 굿 사마리탄 병원으로 가기는 하셨으나 LA 다운타운 안에서 뭐 사고가 났고 거기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체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장은 멎어 있었고 뭐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4월 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국에서 들으시고 굉장히 쇼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8남매 중에서 둘째 큰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을까요? 제가 태어나서였을까요? 둘째 큰아버지는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이 그 둘째 큰아버지 빼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시다가 막내 작은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6월 달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작년에 이제 큰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다고 그래서 의식이 없으시고 그러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92살까지 사셨는데 큰아버지 아직 남으셨는데 기간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금방 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의식이 없으시다. 의식이 없으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자주 가 뵀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을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올 6월에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막내 동생과 큰형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가족력이라는 게 참 무시를 못하는 게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은 다 심장 쪽이 좀 안 좋으세요. 뭐 나이가 많이 들으시면 또 뭐 이렇게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고 혈압 뭐 이런 거 있지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4월부터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셔츠 얘기가 나왔는데 뭐 반박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좀 심장 안 좋으시니까 거기다 대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당진에 사시다가 내가 병원이 너무 멀다. 서초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중앙병원에 다니셨는데 그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니 레귤러하게 체크업을 받으시러 가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먼 거야.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 데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작년 말에 분당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분당으로 옮기시니까 사실 일도 못 하시고 당진에서는 본인이
일주일에 2번 어떻게 그 수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하시고 영어야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학생분들을 뵀는데 다들 나 정도에서 이제 조금 연배가 많은 분도 있고 나보다 좀 어린 분들도 있는데 낮에는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10시에서 12시가 참 뭐 하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문화원에 나와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영어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분당으로 오시다 보니까 당진이랑 1시간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참 걱정인 거라. 분당에도 뭐 몇 군데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는데 가니까 너무 많더래요. 사람도 많고 웨이팅도 있고 심지어 무슨 운동하려고 어디를 갔더니 뭐 돈을 좀 내는 데는 뭐 너무 많고 기다려야 되고 돈을 좀 더 내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뭐 어쩌고 뭐 파킹이 안 되고 뭐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당이, 저는 사실 분당에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분당이 이렇게 좀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나가가지고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군데군데 이제 백화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걸 직접 이렇게 해 드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가서 뭐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 가서 그냥 식사하시라고, 점심 같은 거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아직은 이제 자기가 편한 데 아니면 푸드코트 같은 데서는 혼자 못 드시는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푸드코트에서는 못 먹지만 그러니까 가까운데 조그만 왜 백반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밥이라고 하시던데 표현을, 그 집 이름이 집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찬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는 안 되지만 깔끔하게 해서 딱 저렴하게 파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는 자주 가서 혼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험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원래 오래전부터 심장 쪽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계속 주치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서 주치의한테 스턴트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에 이물질이 좀 끼면 거기가 막히니까 와이어 같은 거를 허벅지에다 이렇게 넣어서 훅 불어주면 이렇게 이물질이 퐁 뚫려가지고 다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뭐 이런 것도 가끔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약도 사실 많이 받아가지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겸사겸사 나간다고 2011년 5월이죠. 이제 한국을 가신다면서 공항에 내려다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잠깐 들어와 봐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왠지 그 모를 그 너무나 정돈된 느낌? 그리고 여기 옷장, 제가 화장품 숨겨놨던 저 옷장이랑, 저 옷장은 아버지가 쓰셨던 거고 여기는 엄마가 쓰는 옷장인데 저기를 열어보니 옷이 거의 없어. 그리고 조금 쌓여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한국 나올 때 조금씩 들고 오라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버리셨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뭐 공항 가야 되는데 붙잡고 앉아서 얘기할 틈도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요번에 한국을 가면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을 안 했으니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근데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시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일 때문에 여기 오셔서 처음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미국에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미국에 사니까 그냥 영주권을 받으셔서 여기서 살고 계셨었는데 본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야말로 뭐 저같이 좀 젊거나 그러면 뭐 애들 학교라도 쫓아다니면서 사람이라도 만나고,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할 텐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뭐 아는 친구도 없어.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파견 나오셨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LA 코리아타운이나 그런 데서 만나는 분들이 뭐 은행장이나 뭐 무슨 회장이나 뭐 한인회 무슨 장이나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관계가 있으셨다가 아버지가 이제 일을 안 하시고 나니까 왠지 그분들하고 이제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라
뭐 코리아타운에도 잘 안 나가시게 되고 그러고 여기에서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하시겠다고 찾으신 게 처음에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셨어요. 그야말로 전자계산기라는 거를 한 번도 두들겨 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 이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은행원이지만 제가 뭐 복리 그런 거 저도 이렇게 계산기에 시스템 되어 있는 거 그거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연구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왜냐면 부동산 하다 보면 mortgage 집값으로 융자 받는 거 그거에 이자를 어떻게 내는지 그게 있잖아요. 계산이 진짜 혼자서 영어 책을 독학을 하셔서 3개월 만에 라이센스를 따시고 영어책을 직접 보고 공부를 해보니 내가 이해한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코리아타운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 라이센스 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또 수업도 하셨었어요. 아, 내가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더라 하면서 영어를 또 한국말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셔서 1년 동안 에이전트를 여기서 나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라이센스라는 게 땄다가 매해 리뉴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뉴얼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건도 못 한 거야. 본인이 뭐 막 액티브하게 어디 가서 뭐 집 구하는 사람이나 집 팔 사람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주변에 있는 누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DM을 좀 내보내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 너무 많은 부동산 그 DM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광고 그냥 안 보고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자필로 이렇게 써서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부동산 그런 거 끝나고 또 여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쪽 영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셨어요. 거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데 아버지는 무료는 아니고 얼마씩 냈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걸 무료로 다닐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 다녔다고 나중에 되게 억울해 하셨었는데, 여하간 커뮤니티 칼리지에 수업도 들으러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숙제도 하시고 테스트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처음 왔었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때 의사는 앞으로 6년 정도 살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딸애가 지금 중2밖에 안 됐는데 6년이면 대학교 갓 보내고 끝인데, 그래서 막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셨나 봐요. 기자셨거든요. 담배도 많이 피셨고, 담배와 스트레스로 인한 그 혈관의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혈관이 이렇게 좁혀져서 이물질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가 이물질이 끼면 여기가 좁혀지는 거야. 그래서 피가 골로 잘 흐르지 않다가 이게 만약에 탁 막히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심장마비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계속 저 중2 때부터 지금까지 드셨으니 얼마나 오래 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시고, 스탄트라는 혈관 청소하는 펑 하는 그것도 이제 가끔 하시고, 제 나이에 이제 30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만으로 76세, 이제 한국 나이로 77세예요. 옛날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사셨지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와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근데 분당에서 살면서 일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친했던 그런 친구분이 이제 딱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랑 우리 아버지랑 굉장히 친해서 그 집에 있는 딸들이 저랑 또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만나면 애들도 다 친구고, 물론 한 집에는 남동생이 있고 한 집에는 오빠와 언니가 있지만 다 여자애들이 제 나이여서 그렇게 이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분들은 이제 다 암이, 한 분은 좀 진행 중이시고 한 분은 한 5년 전에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조심조심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힘든 거라, 친구들이 아프다는 게 본인이 너무 힘들고, 뭐 가족력이랄까 아니면 체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막내 작은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셔서 올해는 사실 한국 갈 계획이 없었고, 왜 계획이 없었냐면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작년에 갔다 왔고, 올 여름에는 뭐 제 생활이 지금 제 생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는 드라이버예요. 운전기사라서 애슐리가 운전면허까지는 땄는데 제가 차를 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 가면 거기는 차가 필요 없는 데거든. 그리고 대학교에서 집에 가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가지고 차를 할 필요도 없고 기차 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라이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고민 좀 하고 있어요. 한 9월 달에 이제 애슐리 가고 올리비아 학교 들어가면 한 2주라도 한국에 가서 아버지랑 좀 지내다가 올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요즘에는 카톡 전화가 좋아서 카톡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딱 정해진 시간에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아버지가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떨 때는 그거 사실 한국에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양말, 운동할 때 그냥 신는 망양말을 다행히, 그래서 진짜 여기서 4켤레 3불짜리 양말 있어요. 그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니다, 메이드 인 페루였다.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택배비 들어가니까. 옛날에 네가 미국에서 어디 가서 사왔는데 싸게 샀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양말을 또 있나 봐라. 뭐 이런 식이야. 옛날에 내가 어디 가서 뭐를 보니까 거기에 향수가 아주 싸게 팔더라. 거기 가서 그 향수가 있는지 봐라. 우리 아버지는 캘빈 클라인의 이터니티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터니티가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향이 좀 진해요. 그래서 연배에 비해서는 조금 향이 너무 세련되고 진한 향이긴 한데, 나이가 좀 드실수록 또 향이 좀 젊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왜 올드 스파이스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건 제가 꾸준히 사서 뭐 누구 편에 보내든가 아니면 제가 갖고 가든가 그렇게 원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한 어디를 가서 거기서 싸게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때 한때 그게 있었겠지. 근데 없어. 근데 나한테 꼭 그렇게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거 베드앤베스에 가면은 전기 면도기 날만 팔더라. 그걸 사와라. 그냥 저는 아마존에 가서 아버지의 전기 면도기에 그 날 교체하는 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한국에 가셔서 내가 못도 했어. 아버지가 약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약식을 하셨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아빠 나도 안 해봤는데 그 약식을 어떻게 했어? 갈비찜도 해봤다 그러시고, 처음에는 재미지게 하셨지. 근데 나는 계속 걱정이, 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칼에 손이라도 베시면 지혈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걱정이고, 그래서 그냥 반찬이랑 사서 드시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좀 답답하죠. 모든 사람이 다 틀린 입장에 있다니까 제가 좀 되게 좋아 보이고 뭐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죠. 저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힘든 거. 근데 힘든 거를 자꾸 얘기하면 힘든 게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든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하면 그냥 좋은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힘들거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분하고 더 친해지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오늘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오늘은 아까 애들 용돈 뭐 주는 거 뭐 돈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탑픽을 딱 정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한번 여기서 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7월 4일날 뭐 쇼핑 가서 아버지 셔츠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기가 그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와의 얘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비밀 얘기라고까지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본인이 편한 대로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2011년도에 아버지가 한국 가셔서 한두 달 있다가 저한테 2장의 긴 편지를 보내셨어요. 자필로. 근데 앞에 부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저번에 그 일상 비디오에서 나왔던 저희 고모님 있으시죠? 저희 고모님이 아버지보다 5살이 많으시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82, 만으로 81이신데 그 고모님 집에 같이 계셨거든요.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한국에 와서 많이 웃고 얘기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잘 먹는다. 이렇게 3가지를 딱 얘기하셨을 때 저는 이거면 됐다. 아버지가 여기서는 내가 그 3가지를 다 못 해드린 거야. 많이 웃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말도 많이 못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해드렸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3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됐네. 아버지가 행복한 데서 사시면 되겠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오셔야죠. 뭐 어쩌고저쩌고 나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선택하신 대로 그냥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를 한 번쯤은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원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살고 싶으신 방향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텀스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